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진핑이 임명한 서부전구 군사령관이 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으며 시진핑의 군장악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전구는 중국 5대 전구 중 가장 중요한 전략직으로 평가받는 전구입니다. 서부전구는 중국이 독립을 염려하는 티베트 자치구와 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고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등과도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전구는 전체 중국군의 핵심이고 체제 유지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테스트 시트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런 서부전구에 지난 1년 새 사령관이 3번이나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고 첫 번째로 교체된 사령관은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부전구 사령관은 자오종치 상장, 장쉬둥 상장, 쉬치링 상장, 왕하이지앙 상장까지 3차례 교체됐습니다. 자오종치 상장이 5년 넘게 서부전구를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지나치게 빈번한 인사교체가 이뤄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작년 12월에 부임된 장쉬둥 상장이 반년이 지난 올해 7월에 다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장쉬둥이 교체된 이후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그의 부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장쉬둥 상장은 58세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장군입니다. 장 상장이 부임했을 때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에게 육전 매파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는 싸움도 잘하고 아주 체격이 좋은 인물이었다고 주변인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골 군인이 부임한 지 반년 만에 교체되더니 2달 후에는 급작스럽게 죽고 시체는 지난 10월 7일 빠르게 화장이 된 것입니다. 장 상장은 30년의 군경력 대부분을 지금은 북부전구로 불리는 동베이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장 상장은 상하이방의 쉬차이허우 휘하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쉬차이허우는 2014년에 뇌물수수와 부정축제 혐의로 실각했습니다. 시진핑이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는 쉬차이허우와 저우용캉 등 군과 정법 계통의 중역들을 숙청할 때 장상장은 살아남았고 시진핑 지도부에서는 2017년에 베이징을 방어하는 중부전구의 육군사령관으로 2018년에는 전체 중부전구 부사령관으로 중장계급에 진급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시진핑이 그를 직접 상장계급으로 진급시키고 서부전구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중화권에선 그가 로켓을 탄 것처럼 진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장쉬둥이 교체되고 나서 시진핑은 올해 7월 5일에 4명의 상장을 진급시켰습니다. 이 4명의 상장 중에는 장쉬둥 대신 서부전구로 부임한 쉬치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화권 매체에선 시진핑이 군권을 잡고 있다면 왜 자신이 진급시키는 쉬치링과 악수를 할 때 저렇게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인 황창시아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진급한 4명의 장군이 아니라 시진핑의 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저렇게 불안한 표정을 지는 이유는 아마도 서부전구로 진급시킬 만한 자신의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쉬치링을 진급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체된 쉬치링도 2달 만인 9월 6일에 왕하이지앙으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쉬치링도 암에 걸렸고 또 위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맞다면 중국의 모든 고관들은 부정부패로 실각되고 중국의 모든 장군들은 암과 위장병에 걸려서 교체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에는 전 공안부 부부장인 순리준이 엄중하게 정치 안정을 해쳤다는 혐의로 공직과 당정 모두를 박탈당하는 샹카이 처분을 받았고 그의 상관이었던 푸정화 전 사법부장이 10월 5일 밤에 급작스레 체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8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안부와 정법계통 그리고 군부에서 상하이방의 여독을 제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만대학교 정치학과의 민규정 명예교수는 시진핑은 지금 삶이 아주 고달플 것이라며 그가 퇴임하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들 것이고 그가 퇴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시진핑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임기를 2차례로 제한해 놓았던 헌법을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개정했고 상하이방 인사들을 과격하게 제거하며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중단하고 싶어도 이제는 중단하지 못하는 흡사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기호지세의 형국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종심집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종심집권을 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과의 통일 문제입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황제가 될 자격으로 천하를 통일해야 한다는 하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이 2개의 큰 나라로 분단된 형태인 지금의 양안을 통일하면 시진핑은 인민들로부터 종심집권이 가능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국경절이 시작된 10월 첫 주간 중공은 전투기 150기를 발진시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대만 국경절인 쌍십절인 오늘은 시진핑이 특별담화를 통해 대만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의 움직임은 시진핑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시진핑 지도부를 지지해줘야 할 서부 전구에서 인사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가 임명했던 장군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군부의 불안정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안과 정법 개통에선 여전히 시진핑에 반대하는 상하이방의 존재가 나오면서 시진핑의 지도력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중국 서부 전구의 빈번한 인사교체와 전 서부 정구 사령관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